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일가는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아마 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집안일 것입니다. 김대중은 역대 정치인 가운데 가장 거액의 비자금을 챙겨 재산을 축제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김대중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김대중의 세 아들 중 이미 작고한 장남 김홍일을 제외한 둘째 김홍업과 셋째 김홍걸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막내 아들 김홍걸이 형 김홍업과의 다툼을 거쳐 확보한 서울 동교동 DJ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좌파 세력이 이 집을 국가나 서울시가 국민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황당하고 정신나간 주장을 내놓기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당시 국정원은 미국에 예치된 김대중 일가 비자금 13억 달러, 지금 현재 환율로 약 1조 7,6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3억 달러 중 상당액이 북한으로 유입되려는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미국 정보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문 정권은 김대중 비자금 조사를 벌였던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정치적 풍문만으로 DJ를 뒷조사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기소했고, 문 정권의 사법부는 국정원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관련 미국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이 사실상 조사나 수사,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해 지금까지도 뒷말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간조선은 지난 2020년 3월호에서 김대중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 은행 발행 1억 달러, 약 1370억 원 수표 사본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 1억 달러 수표는 미국 은행이 김대중의 삼남인 김홍걸의 회사로 추정되는 곳에 발행했으며, 김대중 비자금이 돈 세탁됐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문건에 담겨있다고 당시 월간조선은 덧붙였습니다. 김홍걸은 월간조선의 질의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월간조선의 해당 보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2020년 3월호에 조성호 기자가 쓴 김대중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 US뱅크가 발행한 투표 사본은 존재, 김홍걸 등 당사자들은 부인이란 제목의 기사는 잡지 기사 가운데도 상당한 장문의 기사입니다. 그만큼 취재와 기사 작성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가운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은 국민이 이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권순알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관련 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워낙 장문의 기사라서 방송 분량도 꽤 길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적지 않게 힘들 것 같아 며칠 동안 고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한국 사회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김대중 일가 거액 부정축제 및 재산 도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에 휩싸여 있는 1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중 대북 관련성이 있는 1억 달러 수표 미스터리. 지난해 이런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월간조선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확보했던 1억 달러 수표의 실체를 밝혀줄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 본지는 재판 취재 과정에서 문제의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확인하는 한편, 이 자금이 왜 대북 관련성을 띠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문서도 입수했다. 국정원의 심정을 굳히게 만든 제보의 내용은 DJ 비자금 최초 제보자 테리 서적기 측 법률대리인이 2010년 10월 8일 작성한
내용 증명 서류에 요약되어 있다. 이 서류는 DJ의 삼남 김홍걸 씨 관련 주소지 3곳으로 발송됐다. 김 씨 외에 내용 증명 수신자가 1명 더 있는데 그는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전 한국명은 전성식이다. 내용 증명에는 사건의 전말뿐 아니라 1억 달러 수표가 발행된 경위, 그 수표와 김홍걸 등 DJ 일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왜 대북 관련성이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국정원 당시 원장 원세훈은 미국에 예치되어 있는 13억 5천만 달러의 DJ 비자금 중 1억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되려는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이 정보가 비자금 관리자와 가까운 동업자로부터 나온 것이라 신빙성이 높고 대북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동부지역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협조하에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서부자금 조사에는 미국 FBI와도 공조했다. 이것이 이른바 데이비드선 공작이다. 이 공작을 주도했던 국정원과 국세청의 고위 간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풍문만으로 DJ를 뒷조사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즉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과 김성현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정원에 협조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지난 1월 31일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비자금을 추적한 국정원 요원들은 한결같이 풍문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간조선은 그간 이들 피고인의 재판 기록 등을 통해 국정원과 국세청이 왜 어떤 이유로 DJ 비자금을 추적해왔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했었다. 그러나 국정원 공작이라는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 일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최초 제보자의 내용 증명 서류를 입수함으로써 국정원이 데이비드선 공작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물론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적 자료인 1억 달러 수표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 내용 증명이 100%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적기의 법률 대리인이 작성한 만큼 서적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적기 측이 송사를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전체 맥락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월간조선은 기재 내용을 검증했고 그 중간 결과를 보고한다. 기사는 먼저 제보자 서적기는 누구인가 이런 소제목, 이런 작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줄거리를 따라가 본다. 2008년 DJ 일가와 친분이 깊은 전성식은 시애틀 거주 한국인 사업가 테리 서적기에게 중국 선양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WTC를 건립하기 위한 자금 1억 달러를 김홍걸로부터 조달받기로 했다며 WTC 사업 참여를 권유했다. 김홍걸이 앞장서 사업에 나설 수 없으니 대신 실무를 맡아달라는 취지였다. WTC 사업이 성사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김진경이 운영하는 평양 과기대에 기부하는 조건도 달려있었다. 사업이 가시화되던 중 김진경은 DJ 일가로부터 나오는 자금의 성격에 의문을 가졌다. 비자금이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김진경의 반대로 이 사업은 좌초됐다는 게 서적기의 주장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서적기란 사람 이 이름만으로는 마치 일본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선양 WTC 사업이 불발되자 서적기는 사업 추진에 쓴 수백만 달러를 손해봤다며 내용 증명을 작성해 김홍걸과 전성식에게 각각 발송했다. 서적기는 금전적 손실 등의 불만을 품고 문제의 사업과 1억 달러 출처 등을 국정원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간단히 적어둔다. 우선 테리 서적기다. 1958년 출생인 서적기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사업가다.
서적기의 미국 내 주소지 워싱턴주를 기준으로 검색해보면 서적기 일가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했던 25개 법인이 확인된다. 이들 법인은 투자회사, 컨설팅회사, 농업 관련 회사 등으로 그 성격도 다양하다. 서적기가 여러 사업에 손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 서적기 접촉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테리 서적기를 처음 접촉한 이는 미국 시애틀 국정원 정보관 도 모시다. 도 씨는 미국 내 DJ 비자금 관련 첩보 전문을 국정원 본부에 최초로 보고한 이이기도 하다. 도 씨가 서적기를 본격적으로 접촉한 시기는 대략 2010년 상반기로 추정된다.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과 친분이 깊은 A씨는 서적기와 도 씨의 접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중앙일간지 고위 간부를 지낸 A씨는 최 전 차장 재판을 거의 다 방청하며 사건의 경위를 기자의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다.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은 도 씨는 서적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며 추적에 나섰다. 알고 보니 도 씨의 딸이 다니는 시애틀의 한 학교에 서적기의 아들도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 즉 도 씨와 서적기는 같은 학교 학부형이었다. 도 씨는 그런 인연을 기반으로 서적기와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전 국정원은 서적기가 2009년 9월 평양 과기대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미국으로 돌아오면 만나서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도 정보관에게 내렸다고 한다. 이때는 DJ 비자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전성식은 DJ 일가와 친분 깊어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전성식은 1998년부터 미국 오리건주 소재 포틀랜드 주립대학 전기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포틀랜드 주립대 홈페이지에는 그의 학력이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후 과정,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동대학 컴퓨터센터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성식과 김진경은 2009년 12월 글로웍스라는 북한 광물개발회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다. 사회이사로 선임됐을 당시 한 언론에 보도된 전성식에 관한 소개글이다. 이 소개글은 생략하겠습니다. 북미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후술할 내용 증명, 이현동, 박윤준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전성식은 DJ 일가와도 친분이 깊다고 한다. 데이비드선 공작에 관여했던 이모 국정원 전 처장은 첩보에 의하면 전성식은 미국 내 DJ 비자금 관리자라고 재판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동북아재단 이사장으로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를 설립한 김진경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신학대 교수 출신인 김진경은 북한 당국과도 긴밀한 연을 맺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2011년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 명예시민증을 발급받아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김진경이 이사장으로 있던 동북아재단은 평양과기대와 연변과기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은 이 사건의 핵심인 DJ 3남 김홍걸이다. 김홍걸은 고려대 불문학과를 나와 미국 UCLA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DJ 정권 시절 줄곧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김홍걸은 정권 말기인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그는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05년 8월 사면 복권된 김홍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민화협 대표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4월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기사가 2000년 3월호 월간조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0년 4월 4.15 총선 때 김홍걸은 비례대표로 그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얼마 전에 임기가 끝났죠. 김진경과 전성식은 글로웍스 사회이사뿐 아니라 평양과기대에서 각각 총장과 부총장으로 함께 일한 적도 있다.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적기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 조문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조문 당시 유족 옆에 서 있는 서적기의 사진을 확보했다고 한다. 기사는 이어서 전성식 서적기에게 WTC 사업 참여 권유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DJ 비자금 의혹은 선양 WTC 사업이 좌초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서적기와 전성식은 2008년 후반경 이 사업에 대해 처음 의논했다고 한다. 2009년 2월 전성식, 서적기 두 사람은 한국으로 건너와 김홍걸, 김진경 그리고 3.1회계법인의 김모 전무, 모 대기업 건설사 사장 최모 씨 등을 만나 WTC 사업에 관한 회동을 가졌다. 김 전무는 DJ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던 1998년 DJ의 일본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그는 DJ 정권 시절 인천국제공항과 경기도 외자유치자문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기자는 김모 전무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적기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페이스북상에서 서로 친구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는 이어서 사업자금 조달은 김홍걸 박사가 전적으로 책임짐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성식과 동북아재단 임원들은 WTC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서적기의 내용 증명 일부다. 중국 선양 WTC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중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는 중국 선양시에서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나머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업 자금은 김홍걸 박사께서 비공식으로 참여하여 제공할 계획임을 전 박사와 동북아재단 임원들이 서적기 씨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김홍걸이 WTC 사업에 있어 자금 조달을 맡았음을 전성식이 강조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온다. 전성식은 본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 조달은 김홍걸 박사가 전적으로 책임짐을 서적기 씨와 3.1회계법인 김모 전무께 강조했으며 서적기 씨는 전 박사의 지시대로 사업을 추진만 하면 된다고 거듭 설득시키셨고 안심시켰다. 전성식은 또 김홍걸이 중국 여러 방면 쪽의 사업을 위해 개인 주식 회사를 설립했음을 서적기에게 말했다고 한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내용 증명에 실린 김홍걸이 설립한 회사를 확인하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다. 김홍걸 박사는 따로 코르차 CNI INC라는 개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여러 방면 쪽의 사업을 추진했고 전 박사는 김홍걸 박사가 동북아재단과 함께 WTC 선양 프로젝트와 더불어 WTC 하얼빈과 청도에도 WTC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라고 서적기 씨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확인 결과 코르차 CNI INC는 WTC 하얼빈과 WTC 칭다오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이었다. 이 회사의 주소지는 서울 삼성동의 L 오피스텔이었다. 서적기 측 변호인이 김홍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로 그 오피스텔과 동일한 곳이었다. 이중 WTC 청도의 디렉터 어드바이저는 전성식 데이비드 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김홍걸이 설립했다고 하는 코르차 CNI INC가 실존하고 전성식이 이 회사의 간부를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DJ지방과 전성식이 특수관계라는 내용 증명의 기술을 뒷받침한다. 전성식은 선양 WTC 프로젝트의 자금줄이 김홍걸임을 재차 강조했지만 서적기는 사업 참여에 주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내용 증명에는 전성식은 서적기 씨에게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기를 권했으나 서적기 씨는 중국 동북아재단 WTC 사업의 구체적인 지식과 중국에 대한 경험이 없음을 수차 알려들었다고 적혀있다. 전성식은 그런 서적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김홍걸이 동북아재단 WTC 사업의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사는 이어서 전성식 서적기에게 모든 사업 미루고 WTC 사업에 참여할 것 종용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쓴 대로 2009년 2월 전성식은 서적기를 서울로 초청해 김홍걸을 비롯해 앞서 말한 3.1회계법인 김모 전무와
최모 대기업건설사 사장, 동북아재단 임원진과의 회동을 주선했다. 이들은 선양 프로젝트에 따른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전성식은 서적기의 사업 참여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서적기가 하던 기존 사업을 미루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내용 증명의 내용이다. 전 박사가 중국 선양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참여 종용 시기에 미국 시애틀에서 매우 성공적인 부동산 회사와 다수의 서비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 박사는 김홍걸 박사와 본인 가족의 막대한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WTC 선양 프로젝트는 서적기 씨에게 확실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시애틀의 모든 사업을 미루고 적극적으로 WTC 선양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종용하였습니다. 양해각서 체결로 선양 WTC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자 전성식은 수차례에 걸쳐 서적기 씨를 김홍걸과 만나게 했다고 한다. 서적기에게 중국 WTC 선양 사업권에 대한 기획 상황을 김홍걸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김홍걸은 서적기에게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타지역인 칭다오, 하얼빈 WTC 사업권에 대해서도 차후 참여해 줄 것을 매우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수차례 미팅 때마다 김홍걸은 중국 선양 WTC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내용 증명 서류에 적혀있다. 김홍걸 본인이 WTC 사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성식은 왜 서적기에게 WTC 사업 참여를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했을까? 내용 증명을 보면 전 박사는 김홍걸 박사가 정치적인 문제나 과거 형사처분 문제로 본 사업에 앞장서서 추진할 수 없고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써있다. 이 말은 김홍걸이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없어 전성식이 서적기를 WTC 사업의 실무 자격으로 내세웠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주지하다시피 김홍걸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사건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내용 증명은 이어 전 박사 본인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과의 깊은 관계와 비영리 단체인 동북아재단이 중국 선양 WTC 사업 일선 참여에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서적기 씨에게 사업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누누이 밝혔다고 덧붙였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서적기가 DJ 비자금 관리자의 미 콘도 대리 인수 이 발언을 했다는 소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김홍걸과 수차례 미팅을 갖고 전성식의 종용을 받은 서적기는 2009년 2월부터 선양 WTC 사업에만 전력을 쏟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서적기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자비를 중국 선양 WTC 사업 경비와 중국 내 로비 비용으로 쓴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적기는 전성식의 부탁으로 DJ의 자금관리자로 알려진 한 기업인의 미국 내 콘도미니엄을 대리 인수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내용 증명에는 DJ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전성식 외에 2명이 더 등장하는데 현재는 공중분해된 어느 재벌기업 계열사 대표였던 송모 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스 루이란 인물이다. 지난해 월간조선은 앞서 언급한 도모 시애틀 국정원 정보관이 국정원 본부에 보고한 첩보 전문의 내용을 보도했었다. 그러면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2010년 상반기 한국계 미국인 T씨의 보고 내용인데 미국 내 DJ 비자금이 서부에 6억 달러, 여기는 괄호 안에 또 다른 재판 기록에는 6억 5천만 달러로 적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13억 달러 혹은 13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동부는 A 회장, 서부는 B씨가 관리한다. C 기업 전 회장이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중 1억 달러가 DJ의 삼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등 3개 회사를 거쳐 북한에 있는 평양과기대로 송금되려 한다. 이게 이제 국정원의 첩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계 미국인 T씨가 테리 서적기, A 회장이 송모씨, B씨가 한스 루이였다. 내용 증명에는 서적기와 전성식이 송씨의 미국 시애틀 소재 콘도미니엄을 두고 벌였던 갈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갈등은 김홍걸이 시애틀 이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내용 증명의 일부다. 서적기 씨 전 박사, 김홍걸 박사와 면담을 하는 동안 수차례 김홍걸 박사가 차후 현재 서적기 씨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로 이주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6월 미리 전 박사의 배우자 그리고 송모 회장과 함께 구입 계약하셨던 시애틀 시내에 위치한 고급 콘도 2802호를 전 박사는 서적기 씨에게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802호의 구입 가격은 미화 112만 5천 달러이며 김홍걸 박사가 원하는 바다가 보이는 시애틀 중심의 고급 호텔을 포함한 32층 호화 콘도이자 주상복합입니다. 기사는 이어서 송모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하는 분,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성식이 콘도 대리 인수를 서적기에게 제의한 시점은 2009년 5월께다.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시기다. 당연히 미국 부동산 가격도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서적기는 콘도 대리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성식이 제수한 인수 조건도 맞듣지 않았다. 서적기 측 주장에 따르면 전성식은 2006년 이 콘도를 매입할 당시 59,500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성식은 서적기에게 그보다 2배 가까운 11만 달러의 대리 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서적기가 주저하자 전성식은 서적기에게 콘도를 양도하는 계약을 한 후에 김홍걸 박사에게 미화 14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에 곧 되팔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적기 측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금 11만 달러를 손해보았다고 주장했다. 전성식은 서적기에게 송 회장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내용 증명에 적시되어 있다. 내용 증명에 의하면 전성식은 송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인의 가족들과 매우 깊은 관계이므로 송모 회장을 특별히 대우해 주어야 중국 선양 WTC 사업권과 차후 다른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서적기에 말했다고 한다. 전성식은 또 송모 회장님이 김홍걸 박사를 위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월간조선 기자는 송모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기사는 이어서 DJ 자금 관리자 한스 루이는 누구?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스 루이라는 인물도 눈여겨봐야 한다. 내용 증명에 따르면 한스 루이는 전성식의 가까운 후배인데 전성식의 추천으로 DJ 일가의 자금관리 및 투자자로 활동했다고 한다. 한스 루이가 DJ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도 있다. 서적기는 전성식의 요청으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파트너스 그룹의 싱가포르 지사 책임자인 자신의 처남을 김홍걸과 만나도록 주선했는데 그 이유는 자금 운영의 부실 때문이었다. 내용 증명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한다. 미스터 한스 루이라는 미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자금 투자 책임자의 부실로 2008년 총 투자금 6억에서 7억 불 중 약 1억 불 정도의 거대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매우 불쾌히 여기며 미스터 한스 루이의 투자금에 대한 감사까지도 계획하는 중이고 현재 미스터 한스 루이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금을 제3투자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함이라고 전 박사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스터 한스 루이는 전 박사의 가까운 후배이며 7, 8년 전 전 박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호 여사께 직접 추천하여 현재까지 김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며 투자하고 있는 책임자이며 미스터 한스 루이의 총 투자 금액은 약 6억에서 7억 불이라고 서적기 씨에게 전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이 내용은 서적기가 전성식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도모 국정원 시애틀 정보관은 서적기로부터 자금관리자와 자금 액수 한스 루이가 서부의 DJ 비자금 6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이 내용을 듣고 이를 전문으로 작성해 국정원 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적기가 사업에 몰두하자 선양 WTC 사업에 점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전성식은 한스 루이를 통해 사업 자금 조달을 추진했다.
그 과정을 내용 증명해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전 박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자금관리 책임자인 미스터 한스 루이로부터 미국 오리건주에 등록한 LHL 투자회사에 미화 1억 불을 투자하도록 요청했으며 전 박사의 요청에 의해 미스터 한스 루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 중 미화 1억 불을 LHL 투자회사에 입금하였습니다. 내용 증명 중 이 대목이 핵심이다. LHL이란 법인에 DJ 일가의 돈 1억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니 LHL은 전성식의 거주지인 오리건 지역에 있던 회사로 드러났다. LHL의 현재 상태는 비활성, 영어 inactive로 폐쇄된 법인이다. 이 법인의 대표는 다니엘 브라운으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LHL이 등기되어 있던 주소지는 고급 아파트먼트였다. 2009년 12월 23일 서적기와 김모 3.1회계법인 전무는 LHL 투자회사의 투자 담당 이모 변호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내용 증명에 적힌 내용이다. 미 합중국 오리건주 법무법인 이모 변호사로부터 LHL 투자회사의 1억 불 입금을 밝히며 투자에 필요한 자료와 실사 후 한국의 SPC 회사에 1억 불을 투자할 계획임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1억 달러 수표 사본의 기재 내용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1억 달러 수표는 현물로도 등장한다. 2009년 12월 24일 김홍걸, 전성식, 김모 전무, 서적기 등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28층에서 LHL에 예치된 1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내용 증명에 따르면 김홍걸은 이 자리에서 김전무와 서적기에게 미국 US뱅크에서 2009년 12월 21일자로 LHL 투자회사로 발행한 현금 수표 1억 불의 사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면담이 있은 지 며칠 후 전성식은 그 수표 사본을 팩스로 서적기에게 보내주었다. 그 과정을 내용 증명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전 박사는 2009년 12월 24일 회의 참석 후 며칠 후 서적기 씨에게 김홍걸 박사께서 제시했던 1억 불 현금 수표 사본을 2009년 12월 30일 홍릉 동부가 키스터 사무실에서 김모 처장님을 통하여 팩스로 서적기 씨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리하면 12월 21일 US뱅크에서 수표가 발행됐고 12월 24일 김홍걸, 전성식, 서적기 등이 자리를 함께했고 여기서 김홍걸이 수표를 보여줬으며 그 며칠 후 전성식이 서적기에게 팩스로 수표 사본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문제 1억 달러 수표는 편지봉투 크기의 가로로 긴 모양이다. 발행은행은 US뱅크, 발행 날짜는 2009년 12월 21일, 수취인은 LHL 인베스트먼트 LTC가 지정한 측으로 되어 있다. 금액은 US 1억 달러로 되어 있다. 기사에는 그러면서 이 수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듯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김홍걸이 서적기와 전성식 등에게 제시한 경위, 문제의 수표가 서적기에게 팩스로 전달되는 과정, LHL의 투자 담당 변호사 이모 변호사가 서적기, 김모 전무 등에게 투자 관련 공문을 보낸 경위 등이 내용 증명에 아주 상세히 적혀있다. 이들은 선양 WTC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GNJ라는 별도의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추정컨대 LHL이 투자금을 예치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이 GNJ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컨소시엄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 회사들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서적기가 김홍걸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 따르면 GNJ의 지분은 동부가재단의 GD홀딩스가 33.3%, 서적기의 자회사 JM홀딩스가 33.3%, 제3투자법인인 골든프로그 인베스트먼트가 33.3%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GD홀딩스, JM홀딩스 모두 실존했던 국내 법인이었다. GD홀딩스의 등기 증명서 설립 목적란에는 중국 지역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의 설립, 부동산 개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정 목적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회사 주소지는 김진경이 한국에 왔을 때 사무를 보는 모 기독교 단체 사무실로 되어 있다. JM홀딩스의 등기증명서 목적란에도 GD홀딩스와 동일하게 적혀있다. 서적기와 전성식은 JM홀딩스의 사내이사와 감사직을 각각 맡았던 걸로 등기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두 회사는 설립일도 한 달여밖에 차이가 안 난다. GD홀딩스는 2009년 7월 8일, JM홀딩스는 같은 해 8월 21일이었다. 이 역시 서적기 측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한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사업자금이 DJ 비자금인 이유로 김진경이 반대, 이효에게도 통보,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LHL의 1억 달러 예치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선양 WTC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으나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내용 증명에 따르면 김진경이 돌연 사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2010년 초 김진경은 김모 전무와 서적기에게 LHL에 예치된 1억 달러를 선양 WTC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1억 불 사업 자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관계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진경의 반대 이유였다. 서적기는 김홍걸과 전성식이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한 후 투자금을 예치까지 한 시점에서 김진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서적기가 내용 증명에서 밝힌 당시의 심경을 옮겨본다. 서적기 씨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초기 때부터 전성식 박사를 포함한 동북아재단의 김진경 총장과 더불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과 중국 프로젝트 사업 자금이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김진경 총장의 LHL 사업자금 사용 반대 의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급히 동북아재단에 긴급 미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중순경 동북아재단에서 다시 긴급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경은 서적기와 김모 전무에게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LHL 사업 예치금 1억 불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표면화되어 동북아재단과 연관될 시 국회 청문회에서까지 거론되고 동북아재단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LHL 투자회사 사업자금을 철회하고 사용하지 말라. 내용 증명에 따르면 김진경은 이희호 여사에게도 LHL 사업 투자금을 선양 프로젝트에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김진경과 서적기가 LHL 사업자금 관계로 미팅할 당시 전성식은 한스 루이와 사업관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었다. 서적기는 김진경의 반대 의사를 전성식에게 전했다. 그 얘기를 들은 전성식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전 박사는 LHL 사업 자금은 그동안 미스터 한스 루이가 꾸준히 수년간 여러 방법으로 비자금을 관리 투자해왔고 그동안 많은 자금의 탈바꿈을 통하여 현재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매우 안전한 자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DJ 관련 자금들이 오랜 기간 돈 세탁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전성식은 서적기에게 김진경 총장과 동북아재단 임원들과도 연락을 끊고 LHL 사업자금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서적기 측 주장에 따르면 전성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내용을 김진경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서적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로는 뜻밖에도 김진경이었다. LHL 사업 투자 재추진 결정을 보고받은 김진경 총장은 2010년 1월 중순경 재차 동북아재단 사무실에서 사업투자 재추진 결정에 대한 회의 중 서적기 씨와 3.1회계법인의 김모 전무에게 LHL 투자금은 존재하지 않으니 더 이상 LHL 투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성식은 서적기와 김진경 두 사람 사이에서 일종의 더블 플레이를 한 셈이 된다. 이때부터 서적기는 좀 더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다. LHL 투자회사에 예치된 1억 달러가 실제함을 증명하기 위해 전성식이 팩스로 보내진 수표 사본을 김진경, 김모 전무, 동북아재단 간부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3.1회계법인의 김모 전무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김 전무는 앞서 밝혔듯이 서적기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을 정도로 친한 사이다.
내용 증명상 그는 문제의 수표를 2번 2009년 말 김홍걸로부터 2010년 초 서적기로부터 직접 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1억 달러 수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르네상스 호텔 등지에서 김홍걸과 만난 적도 없다며 우리 즉 3.1회계법인은 WTC 사업이 중간에 중단돼 실사도 제대로 못한 채 나왔다. 왜 중단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만 그는 WTC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서적기와 김진경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어서 교묘하고 우유부단한 언어와 행동으로 서적기 기만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WTC 사업이 차질을 빚고 서적기의 금전적 손실이 이어지자 전성식은 우선 미화 200만 달러를 서적기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단 100만 달러를 서적기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고 한다. 서적기의 주장에 따르면 돈이 지불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성식이 자신에게 표류 중인 선양 WTC 사업을 회생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한다. 서적기는 WTC 사업 회생이라는 전성식의 요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전성식이 자신에게 약속한 대금 지불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고 주장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이다. 전 박사는 서적기 씨를 상대로 수차례 약속과 불이행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서적기 씨는 사업 초기부터 전 박사의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모르고 오직 전 박사를 굳게 믿고 오래된 우정을 토대 삼아 전 박사의 요청대로 중국 선양 사업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바쳤으나 계속되는 전 박사의 교묘하고 우유부단한 언어와 행동으로 서적기 씨를 기만함으로 매우 심각하고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어 서적기 씨는 전 박사와 김홍걸 박사의 WTC 선양 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결의와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까지 중국 선양에만 몰두했으나 그 결과로 서적기 씨는 평생 겪어보지 않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서적기의 미국 사업은 복귀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결국 선양 WTC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김홍걸 측이 서적기의 일방적 주장, 법적 조치 취할 것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을 소제목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다. 지난 2월 10일 민화협 대표 이메일로 김홍걸 의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적기의 내용 증명을 토대로 문제의 1억 달러 수표의 출처, 선양 WTC 사업 추진 당시 김홍걸 의장의 행적 등 총 12개의 항목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장 측은 귀사가 보낸 질의 내용은 테리 서적기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추후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본인과 본인 가족의 명예가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민화협 관계자에게 질의 내용 전체가 허위라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허위라는 것인지 답을 해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월 12일 대표님 즉 김홍걸 의장께 말씀드렸는데 황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미국에 거주하는 전성식 씨에게도 질문지를 발송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기자는 2018년 말 김진경 씨와 만난 적이 있다. 김진경 씨와 기자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문답을 나눴다. 이러면서 월간조선 기자와 김진경 씨의 문답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국정원 DJ 비자금 첩보 입수 과정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은 서적기가 제보한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데이비드슨 공작을 진행해 나갔다. 사건 일지를 보면 국정원은 서적기를 통해 도모 정보관으로부터 제보를 받기 전 중국 베이징 정보원으로부터도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의 요지는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2018년 11월 23일 박윤준 국세청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은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로 기억한다. 원세훈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DJ 미국 비자금이 있다고 했다. 원장은 5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니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 국내 것만 가지고 돈이 될 리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이현동 차장은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은 DJ 비자금 조사는 대북 관련성이 있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라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 DJ 비자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2009년 5월경 북경에서 들어온 첩보에다가 2010년 5월 시애틀 정보관이 배신당한 사람, 즉 테리 스즈키로 추정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 같다. 원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일부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내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시애틀 정보관 즉 도모 씨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7월 9일 국정원 전 시애틀 정보관 도모 씨는 최종업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억 달러 수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스즈키에 따르면 DJ 비자금은 4명이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한다. 4명은 이모, 한스 루이, 전성식, 이모다. DJ 비자금 첩보 제공자 테리 스즈키는 한국인인데 김홍글의 1억 달러 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돼 손해를 본 사람이다. 그는 DJ 비자금 관리 실태를 잘 알고 김홍글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국정원에 제공했다. 1억 달러 사업은 김진경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선양 WTC 사업과 관련한 회사로는 한국 회사도 있다. 수표 관련 자료도 있다. 그런데 김진경이 DJ 비자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사업을 포기했고 스즈키도 손해를 봤다. 기사는 이어서 국정원 국가안보위의 시도는 0.000001%만 있어도 조사해야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도모 전 정보관은 또 원장과 차장에게 DJ 비자금 관련 건을 보고한 후 미국 FBI와 합동공작을 벌였다며 2010년 들어서는 FBI 요원을 자주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1억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해킹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월 12일 박윤준 재판에서 검찰 측은 국정원 이모 전 처장에게 국정원 대북 공작국이 김홍걸 및 모모 회사 대표 손모 비자금 관리책으로 의심되는 재중 박모 및 재미 전성식 비자금 제보자 테리 스즈키 등에 대한 사이버전도 일부 성공하는 등 민간인 사찰이 확인된다고 하자 이 전 처장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DJ 비자금 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억 달러 수표의 사본까지 확보했다. 13억 5천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억 달러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최종업, 김승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을 지낸 K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외 정보기관도 공작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작비에 쓰이는 돈의 용처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도 현직 시절 공작비 관련 서류에 결재만 했지 그 내용은 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최종업 김승현 재판에서는 단순히 회계 처리 미비만을 적용했다. 재판부가 정보기관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여러분, 이 재판, 이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지를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지금 김대중 비자금 중 무려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돼서 그거를 국정원이 수사했는데 나중에 검찰은 그게 법위반이다 해서 기소를 하고 또 판사라는 자들은 유죄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더구나 지금 문제로 삼은 것, 소위 유죄 실형의 근거로 삼은 게 국정원의 비밀 공작에 쓰이는 그 자금 사용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가 미비했다. 이런 판사, 이런 검사들이 이게 지금 어느 나라 판사고 어느 나라 검사들입니까?
그러면서 이자들은 김대중 비자금 관련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못하게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원천 봉쇄했다고 합니다. 이따위 판사, 이따위 검사들이 있는 나라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김대중이 무슨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입니까? 김대중의 비리 혐의, 김대중의 불법 혐의는 아예 조사도 하지 말고 수사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야 된다는 그따위 발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바로 판사 검사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판사 검사들의 이름을 나중에 우리가 철저히 추적해야 됩니다. K씨는 국정원은 검경과 달리 국가 안보를 위하려는 시도가 단 0.000001%만 있어도 그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국정원의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K씨는 또 DJ 비자금 관련 첩보가 뜬소문이 아니었다는 게 1억 달러 수표로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대북 관련성이 짙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간조선 기사는 이어서 1억 달러 수표의 대북 관련성 여부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성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반란 집단인 북한에 전직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돈이 유입되려 한다는 건 국가안보상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대북 관련성이 있다면 설령 관련이 없다고 해도 국정원은 정상적인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게 된다. 앞서 살폈듯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1억 달러 수표는 물론 핵심 관련자의 결정적 증언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최종업, 김성현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국정원 인사들의 시각이다. 최종업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추적 사업은 그 대상이 대북 관련성이 있거나 불법적인 국부 유출에 관한 것이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승현 전 국장도 검찰에서 DJ 비자금 추적 사업은 국내 권력형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서 다시 중국을 경유, 북한 및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작한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련성이 안 나오면 제거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현동 전 국세처장 1, 2심 판결문에도 대북 관련성에 대한 기술이 있다. 관련 대목이다. 1심 판결문 15페이지. 당시 국정원에 수집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해보면 해외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던 때에는 DJ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 고발 사건에서 언급된 자금 역시 대북 관련성 의심이 있어 국정원 직원들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2심 판결문 22페이지. 최종업, 김성현의 진술처럼 대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는 원세훈 등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는 DJ 비자금 추적 사업의 배경이나 사업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사업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해당 자금 집행이 국고 손실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핵심은 대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억 달러 수표 사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수표를 사법기관이 향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월간조선이 지난 2020년 3월호에서 단독 보도했던 김대중 비자금 의심되는 1억 달러 수표 사본 관련 내용 기사 전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장문의 기사하고 지금까지 권순알TV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아마 가장 긴 분량의 영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김대중 비자금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